안녕하십니까, 전은서입니다. 자, 부동산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 굉장히 부동산 투자를 어려워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히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행동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쉽게 포기를 못하고 너무 높은 곳을 바라봐서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투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조금 더 편안하고 그리고 본인한테 맞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유형들의 상담자들이 많아요. 살고 싶은 아파트가 있는데 현재는 금액이 모자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들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집 팔고 재개발구역 입주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도 많이 해요. 저는 아니라고 보죠. 그리고 개발 예정지 소액 투자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잘 안 오르는 집, 투자 잘못한 물건들이 너저분하게 너무 많아요. 다 팔고 모아서 똘똘한 한 채 구입한다, 이런 말들도 하고, 고액 상급지의 재개발 투자를 하고 싶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중에 실현 불가능한 것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못 본 게 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실현 불가능한 거는 과감히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포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안 되는 것은 과감히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살고 싶은 아파트 돈이 모자란데도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떤 액션을 안 취해요. 그냥 그 아파트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내 집은 이거보다 훨씬 더 안 오르죠. 그러니까 계속 쳐다만 보고 바꿔 타기도 못하는 거예요. 현재 번듯한 집을 살고 있는데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서 몸테크를 한다? 처음부터 신혼이 그렇게 할 수는 있다라고 봐요. 근데 가족을 이루면서 살면서 집안의 살림들도 현재 집 크기에 다 맞춰 있는데 좁고 허름한 재개발 구역에서 살면 어떨까라고 물어보지만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이런 것도 포기해야 되는 거고요. 잘 안 오르는 집 여러 개 막 있어요. 그거 팔 동안 다른 게 안 오릅니까? 그거 팔아서 정리하는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건 훨씬 더 많이 올라 있어요.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하기 위해서는 그냥 머릿속에 있는 하고 싶은 거지만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과감히 잘라낼 줄 알아야지만이, 그리고 그 남는 것 중에 선택을 할 줄 알아야지만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투자와 거주는 분리해라.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나 거기에 살고 싶어. 투자는요, 돈 벌려고 하는 게 더 우선이지, 살고 싶은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은 마지막 최종 목적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그런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한다고 해서 회사 경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를 한다고 해서 꼭 거주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처럼 부동산도 거주와 투자를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내 회사는 거긴데 내 회사가 이제 어디에 있어요. 근데 여기는 잘 오르는 곳이 아니야. 근데 자꾸 글로 살라고 하지 말고 오를 곳에 사놓고 투자해 놓은 집에 전세를 주고 자기가 생활해야 되는 곳에 전세로 가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내가 꼭 움직이는 곳에 소유권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놓고서 내가 생활하는 곳이 좀 덜 오는 곳이라면은 훨씬 많이 오를 곳에 투자를 해서 거기에 꼭 거리가 멀다면 거기에 전세 놓고 전세 살아도 무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비싼 곳은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좋아질 곳은 비싸질 곳입니다. 여러분들 돈이 많고 이런 과정을 좋아지는 과정을 굳이 보면서 힘겹게 이제 도시가 성장하는 걸 몸소 느끼는, 이렇지 않고 돈이 많으면은 그냥 좋은 곳에 아예 들어가서 비싸게 주고 좋은 곳에 들어가서 살아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면 좋아질 곳에 투자를 해서 비싸질 곳, 투자에 성공할 곳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곳을 사는 것보다는 좋아질 곳을 사라.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에요. 재산이 있다면 위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재산이 없다면은 속도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재산이 없다면은 속도가 빨라서 우리가 남들이 이만큼 가 있다면 속도를 더 내서 남들과 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는 차를 바꿔 타야지만이 우리는 남들과 같은 선상에서 다시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충분히 목적지에 도달할 자금이 있다면 굳이 돌아갈 필요 없이 그냥 과감하게 투자해서 제일 좋은 곳에 살면 된다요. 이거는 굳이 말할 필요 없는 얘기고요. 목적지에 당장 갈 자금이 없다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가 갈 종착지가 만약에 압구정동인데 갈 돈이 없어요. 그냥 포기하시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포기하고
목적지가 도망가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오를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서 따라잡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곳에 돈이 있으면 그냥 들어와 살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 속도에 신경을 더 쓰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소액 투자로 기회비용을 줄이면서 이득을 확보해라. 20억이 40억 되는 것보다 2억이 4억이 되는 것이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소액으로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고 소액을 투자해가지고 기회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많이 내고 추가 부담금을 조금 내는 투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초기 자금을 많이 내고 처음에 많은 돈을 주고 구입을 하고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이 될 때 돈을 조금 내는 것보다는 아예 조금만 내고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다음에 확보를 한 다음에 재개발을 할 때 추가 부담금 많이 내는 것이, 똑같은 돈이 들어간다라면은 나중에 추가 부담금 많이 내는 것이 훨씬 우리는 시간과 돈에 대한 기회비용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장군마을 동영상이 나갔지만은 거기에서 어떤 건물주가 이렇게 자기 건물에 이렇게 붙여놨죠. 종전 평가 금액 큰 평수 소유자에게는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대, 작은 평수 소유자에게는 7천만 원대 보상. 이게 말이 되는지. 잘못된 종전 평가 금액 공개하고 형평성에 맞게 재평가하라. 재개발은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허다합니다. 그래서 작은 평수한테 훨씬 더 많은 보상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큰 평수를 갖고 있으면 마치 내 재산이 강탈당하는 것 같아요. 절대 재개발에서 반대를 하지만 소형 평수 빌라를 내가 재개발해서 내 토지를 주고 조합원 지위를 확보를 하고 아파트를 받아갈 수 있는 것은 강탈이 아니라 훨씬 더 좋은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플랜카드에 재개발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제가 한번 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액으로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절대 금액 오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고, 속도도 상대적인 것으로, 상대적으로 빠른 것이 속도가 우리가 더 빠르다라고 말한 것이고, 돈을 벌었다는 것도 절대적인 내 재산의 금액이 불어난 게 아니라 남들보다 더 많이 불어난 것이, 내가 상대적으로 불어난 투자를 잘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투자는 상대적인 것이고, 올랐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오를 곳,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빨리 오를 곳을 차지하지만이 상급지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를 숫자로 표현하면 훨씬 더 쉬워요. 같은 금액 투자 시 투자 성공률은요, 남의 상승 금액분의 나의 상승 금액이에요. 남이 1억이 올랐을 때 내가 2억이 올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나의 투자 성공률은 200%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남의 상승 금액보다 내가 더 오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투자는 이렇게 해야지만이 투자에 성공을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내 돈 안 들이고 좋아지는 곳에 투자해라. 마지막인데, 자, 님비 현상이 있고 반대 핀비 현상이 있습니다. 님비 현상은 not in my backyard. 절대로 내 백야드, 내 뒷뜰에다가도 이거는 차리면 안 돼. 뭐 예를 들어 뭐 형무소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쓰레기 소각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회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집단 이기주의가 생겨가지고 우리 집 뒤에는 절대로 안 된다. 뭐 이런 게 님비죠. 이런 데는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핀비,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내 집 앞에 공원이 만들어져요. 아파트 조경만 달라져도 아파트의 값이 달라집니다.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서울역, 청량리역, 삼성역, 뭐 기타 등등, 이 서울역, 청량리역, 삼성역이 GTX가 환승되는 곳이죠. 나머지 성남, 용인, 동탄, 뭐 용인이 뭐 구성에 서울우유 자리에 지금 서울보다도 서울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데 GTX 생긴 걸로 32평형이 뭐 13억에 얼마 전에 분양이 다 끝나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런 건 뭐냐면,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좋아진다라면은 상대적으로 나는 어마어마한 이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잘 새겨보시고요. 투자에 대해서 한번 고민들 많이 해보시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기신 다음에 저희랑 상담을 또 하시면 여러분들은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훨씬 더 쉽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면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은 한번 다시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